네, 반갑습니다. 9월 24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특별함이 없이 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침에 떴다가 그 다음에 중반까지 하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좀 하긴 했는데 막판에 시간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이제 수급이 열심히 개선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은 상승세로 전환되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그냥 움직임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07%씩 오르고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정도면은 특별한 거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외국인들은 매수로 전환된 이후에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은 긍정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시장은 부담감을 많이 줄였습니다. 악재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소화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시장의 지지선을 확보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3120포인트 지켜내는 모습이죠. 아래쪽 꼬리도 살짝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분봉상에서 확인되는 저점 라인대에 지켜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점 지지가 일단 만들어지고 시간이 조금 더 좋았었다라면 아마 상승으로 통해서 3130포인트 정도까지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저점 지지 라인 때는 확보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로써 이제 횡보가 진행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월요일 시점이 된다라면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말 효과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3200포인트를 계속 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3150포인트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또 저항이 있고 하겠지만은 일단 상승을 조금 강하게 붙여줄 수만 있다라면 1% 정도만 한 이틀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저항대를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3200을 또 다시 한번 넘겨다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현재로서는 RSI 지표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요. 지지선이 유지된 상태에서 상승에 대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만 좀 붙어준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지선 잘 나왔어요. 1037포인트, 일단 4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일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크게 훼손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평선 자체도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해준다라면 아무 문제 없이 상승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에 대한 어떤 폭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쪽까지 저항대가 상당히 넓게 있기 때문에 반등이 치고 나갈 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매수가 진입이 되었을 때 대형주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주가 상승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주가 못 가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각종 테마라든지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은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또다시 긍정적인 포지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일단 전일 이제 17일날 많이 올라왔었던 거 또는 전일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약간씩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을 좀 가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다거나 그렇진 않은 상황이라는 것만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수급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은 13시 30분 넘어서면서부터 슬슬 외국인들이 매수를 붙여주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이 그걸 살펴보고 있다가 자기들도 매도를 좀 축소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투자가 되게 얌실없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이 안판에 매수하고 있네? 안 되겠다. 우리도 다시 사야 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얘들이 이제 저점에 대한 냄새를 자꾸 맡는다고 그랬죠. 단기적 부분에 대한 그런 대응들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차익 실현이 일단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비워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조금만 더 반응을 좀 시켜주게 되고 해외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면 월요일날 주가가 조금 상승하겠다는 어떤 느낌만 주더라도 금융투자가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마무리된 부분들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법 많이 올려놨어요. 외국인들이 쭉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700억대까지 이제 마이너스권을 축소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팔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살짝 멈추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코스닥 쪽 상황만 본다라면 아무래도 코스피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하이닉스가 1.4% 정도 하락하게 됐습니다. 뭐 근데 지지선 유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고요. 뭐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13, 뭐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잘 들어와 줬기 때문에 62선 저항을 맞이했지만 큰 문제는 없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3.9%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조금 만들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이대로 더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해야 됩니다. LG화학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옆으로 서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겠죠. 뭐 조금 더 많이 내려서 5일선 근처까지 쭉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었던 내용인데 일단 요런 정도까지만 올라줬다 하더라도 뭐 일단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도 매수가 좀 들어와서 오늘은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큰 문제 없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3.5%대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모습은 그대로 코스닥에도 전해지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HLB,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런 쪽에 매도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HLB는 뭐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HLB는 지금 6만원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만원대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 진행되면은 매도를 좀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만약에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게 된다면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빠져나오시는 거,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가 오늘 1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HLB 생명과 같이 떨어졌고요. 대부시스터즈도 오늘 변동성 보였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대부시스터즈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간 이후에 주가 떨어지게 되면 상승하기 이전의 수준까지 돌려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수익률이 아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다시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추세의 어떤 하락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면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투자 쪽 매매 뭘 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오늘 매수한 거 레버리지 샀네요. 네, 이놈들이 지금 보시면 순 매도를 쳐놓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는 모양새를 보니까 월요일날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내용이겠죠. 자, 인버스 쪽도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수량이 비슷하죠. 그렇다는 것은 해지형으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승 쪽에 베팅을 하긴 했는데 일단 나는 차익 실현 들어가 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상승 쪽으로 베팅하겠다. 아니라면 인버스가 받아줄 것이다.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시장이 어떤 방향성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해치성 내용을 보면서 상황 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ETF가 좀 많이 차지한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 WTI 원유 선물 쪽으로 좀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원유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원유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쪽으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수익성에서 좋은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도는 에코프로비엠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LNF 매도가 있었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를 좀 치는 것 같아요. 이거 외국인도 같이 매도 쳤죠?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삼성전자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법 매도를 많이 좀 한 상황인데 외국인이 다 받아줬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 총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중공업 순매수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매수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아마 연기금에서 샀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죠? 네. 종목이 신규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연기금은 비중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수를 어쩔 수 없이 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 연기금 매수였을 테고요. 신한지주, 그 다음에 인버스 쪽 매수가 일단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레버리지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이건 인버스도 누가 샀을까요? 네, 투신일까요? 네, 아닌데 누가 샀지? 네, 금융투자는 조금 샀는데요. 그러면 금융투자가 매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쪽에 부분이 붙어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뭔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인버스를 매수한 건 누구야?
누가 산 거야? 누구인가? 네, 이거 한번 해봐야 되나? 누구인가? 누가 인버스를 샀는가? 물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럼 레버리지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레버리지 팔았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뒤로 밀렸을 가능성도 좀 있겠죠? 어쨌든 기관 총계를 보게 되면 이제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좀 오르긴 했는데 떨어지는 모습으로 매도를 막 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관도 팔고 지금 외국인도 팔고 이렇게 상황을 벌었다면 개인들만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WHO에다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인데, 자, 그 정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못 올랐다. 그 다음에 계속 팔고 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 LNF 순으로 매도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순매수가 조금 줄긴 했지만 일단 기관들이 팔아먹은 것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지가 잘 되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LG화학 쪽, 카카오뱅크 매수 들어가 있고요. 효성첨단소재 오늘 많이 올랐던데요. 네, 이쪽도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잡아놨고요. 셀트리온 매도, 하이닉스 매도가 들어가 있군요. 그 다음에 기아, 에코프로비엠 매도 들어가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내용은 그때 매도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딱히 나와 있는 게 없네요. 네, 외국인들 입장은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관적 매도만 일단 나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다. 그럼 외국인들은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다라면 역시 마찬가지겠죠?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치면 그 부분을 개인들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0.7%씩 0.07% 이 정도 움직인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건 없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시장의 변화라는 것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자는 부분일 테고, 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수 유입이 됐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정도, 그 정도로 마무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유라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뭐 개별적인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테마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또 주가 상승률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종목들이 대부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유지를 잘 하셔도 문제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금입니다. 즐거운 주말 아주 잘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우리가 좋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말 동안에 푹 쉬어야 되는 거고요. 자, 주말 동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진단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